짧게 시간을 길게 사는 법 뭔가요? 시간을 어떻게 우리 뇌가 인식하느냐. 도파민 분비량이 시간의 흐름의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점점 나이가 들면 다들 엄청 시간이 빨리 간다고 하거든요. 새로운 경험의 양이 나이가 들면서 줄어드니까 그걸 이제 우리 뇌는 시간이 빨리 가는 걸로 인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제 도파민 분비가 극대화가 되냐면 안녕하세요. 오늘 내뇌 이것저것의 물리학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성균관대학교 물리학과의 김범중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사실 물리학자와 뇌과학자가 이야기 나누기 좋은 주제 중에 하나가 시간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고대 그리스인도 시간을 이야기하는 개념이 두 개가 있었대요. 똑딱 정확히 물리적으로 측정이 가능한 그 시간을 크로노스라고 부르고 내가 삶이 바뀔 수 있는 나에게 의미 있는 특별한 순간들을 뇌가 인지하는 걸 카이로스의 시간. 그래서 크로노스와 카이로스가 둘 다 시간으로 번역이 되는데 서로 다른 개념이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리학자가 연구하는 시간은 크로노스의 시간이죠. 누가 보더라도 변하지 않고 만물에게 공통으로 가는 시간. 물리학에서 시간 얘기를 조금 더 배경을 말씀드리자면 제가 이걸 비유할 때는 보통 어떻게 비유하냐면 무대가 있고 그 위에서 배우가 연기를 하잖아요. 그 뉴턴의 시간은 그 무대에서 배우가 뭘 하든지 아무 상관없어요. 근데 아인슈타인이 우리에게 알려준 시간과 공간은 그 무대 위에 있는 배우가 무엇을 하는지에 따라 무대도 같이 변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면에서는 아인슈타인의 시공간이 뉴턴의 시공간과는 의미가 다르긴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크로노스의 시간이에요. 물리학에서의 시간은 내가 느끼는 시간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무대라는 면에서는 아인슈타인이나 뉴턴이나 같습니다. 뇌과학자에게 있어서의 시간은 뭐냐면 내가 뛰는 초보자다. 그러면 뛰는 초보자는 내가 1km를 뛰는데 10km를 뛴 것처럼 너무 길게 느껴집니다. 반면에 매일 10km를 뛰는 사람은 어떻게 보면 한순간처럼 짧다라고 할 수가 있어서 사실 뇌의 입장에서는 내가 얼마나 새로운 경험을 했느냐가 내가 느끼는 시간이 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어렸을 때는 새로운 경험을 진짜 많이 하니까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고 안 간 것처럼 느껴지는 게 새로운 걸 많이 배워서고 매년 나이가 들수록 시간이 너무 빨리 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1년이라는 크로노스의 시간이 같지만 내 자신이 느끼는 카이로스의 시간은 회사 집, 학교 집 똑같은데 라고 하면은 새로운 게 없으니까 엄청 빨리 간 것처럼 느껴지는 거죠. 중요한 그 재밌는 얘기신 것 같아요. 그 물리학에서의 시간은 내가 재는 시간이지 내가 경험하는 시간은 아닙니다. 근데 뇌과학은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인 거죠. 한자에서 시간도 저는 한번 재밌게 생각해 본 적이 있었는데요. 이 간이 사이간자거든요. 그러니까 사이라는 것이 정의되려면 양쪽에 뭔가가 있어야 되잖아요. 물리학에서는 이 양쪽에 있는 것이 사건이라면 뇌과학에서의 양쪽에 있는 건 경험이겠죠. 사실은 이 경험이라고 하는 게 뇌에 이제 쌓이면서 시간으로 느껴지는 것도 흥미로운 게 뇌가 하고 있는 일은 뭐냐면 세상의 모델을 만드는 거예요. 내가 살아남기 위해서 이 물리적으로 이루어져 있는 세상의 모델을 최대한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대로 나만의 모델로 만들어 놓고 이렇게 쌓아 놓는 건데 이 모델이 처음 딱 만들어진 그대로 계속 갖고 갈 수가 없잖아요. 내가 또 다른 무언가를 경험하면 변화를 해야 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뇌가 경험하는 시간은 내가 세상의 모델을 업데이트 할 때마다 생기는 변화량이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시간이라고 정의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같은 경험이라면 내가 갖고 있던 세계에 대한 모형을 바꾸지 않을 테니까 그거는 이제 시간의 진행에 영향을 주진 않고 새로운 경험이 들어와서 어떤 정도라도 내가 갖고 있던 세계에 대한 모형이 바뀌게 되면 그러면 그걸 시간이 흐르는 거로 느낀다는 얘기네요. 제가 그 뇌과학 쪽에 대한 관심도 아마추어 정도 수준에는 좀 있어서 너무 겸손하시면 안 돼요. 최근 뇌과학에서의 이야기 그런 것도 재밌게 보는데요. 시간을 어떻게 우리 뇌가 인식하느냐라는 거에서 그 논문의 주장은 도파민 분비량이 우리가 주관적으로 느끼는 시간의 흐름의 속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거를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떻게 얘기를 하나요? 근데 그게 사실 그 도파민이라는 그 물질이 앞으로 들어오게 될 자극을 예상하고 그리고 실제 들어온 자극과 예상과의 차이를 어느 정도 표상한다고 어디서 봤었거든요. 예상의 시점에서 보면 실제 들어오는 감각은 항상 미래예요.
그럼 미래에 들어온 그 감각과 내가 과거에 예상했던 것을 경험하려면 뇌가 동시에 두 서로 다른 시간에서의 정보를 추측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면 도파민이란 그 물질이 시간의 흐름을 경험하는 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지 않을까? 도파민이 분비되는 가장 큰 이유는 그건 것 같아요. 세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내가 알 수가 없는데 뭐 이런 걸 했더니 이런 일이 생겼어 라고 하는 거를 예측에 맞는 결과가 나올 때 말하자면 그것을 학습하라고 분비가 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다 보니까 참 관계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이제 제가 흥미롭게 생각하는 건 그거예요. 도파민이라는 게 그 자체의 어떤 보상에 반응한다기보다는 나의 예측에 반응한다. 뭐 쉽게 얘기하면 이런 거죠. 내가 이 회사 너무 가고 싶은데 이 회사 붙을지 안 붙을지 몰라. 너무 붙었으면 좋겠어. 진짜 붙었다. 엄청나게 도파민이 나오죠. 자, 근데 이제 붙었으니까 월급을 받잖아요. 첫 월급 받을 때 얼마 신나요? 내가 돈을 번다. 자, 근데 그 다음 달부터는 도파민 분비가 안 돼요. 이미 예측이 된 거죠. 그 도파민이 분비되는 것이 그러면 예측의 정확도보다는 예측의 의외성 같은 거겠네요. 네. 그래서 우리가 언제 도파민 분비가 극대화가 되냐면 불확실성을 확실성으로 줄여줄 수 있는 여지가 있을 때. 이게 되게 유명한 실험이 있는 게요. 보상에만 반응한다면 레버 누르는데 맛있는 음식이 나와. 레버 누르는데 맛있는 음식이 나와. 그러면 이 맛있는 음식과 보상 때문에 계속 누를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누르면 보상이 나오는 100%를 걸어줬을 때랑 랜덤하게 3번 누르면 한 번 나오는 30% 확률로 보상이 나온다라고 하는 레버를 걸어주잖아요. 교수님 생각에는 어떤 걸 더 많이 누를 것 같아요? 뭐 100% 나오면은 더 그렇죠. 보상, 내가 좋아하는 게 100% 나오는 걸 더 많이 눌러야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쥐가 더 중독되고 더 미친 듯이 누르는 거는 랜덤하게 나오는 랜덤. 그 레버를 더 많이 누르는 거죠. 왜 그럴까? 보상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불확실할 수 있지만 내가 그 부분을 알아낼 수 있고 학습할 수 있는 게 뇌에게 있어서는 중요하기 때문에 보상이 나온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보상의 정도를 내가 예측한 것과 실제 들어온 보상의 차이로 인식한다고 생각하면 만약에 이 쥐가 30%의 확률로 나올 때는 다음에 내가 레버를 눌렀을 때 얘가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 안 나올 거라고 가정을 한다면 실제 보상이 들어오면 그 차이가 커지잖아요. 근데 그게 완전히 세팅이 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아예 안 나오고 30% 미만으로 가게 되면 에이, 눌러도 안 나오네. 뭔가 이렇게 적당한 네. 영역이 있을 것 같아요. 그게 30%에서 60% 사이예요. 아, 그렇구나. 게임을 할 때도 중독이 되는 게임은 바로바로 100% 레벨업된 게임이 아니고 내가 조금 노력을 하거나 이러면 될까? 내가 이 몬스터랑 싸워서 이길 수 없을까? 이 부분이 조금 애매할 때 요게 이제 우리가 더 빠져들고 실제로 이거를 가지고 설계를 그래야 해요. 될 것 같은데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게 2차 세계대전 당시에 미국의 심리학자들이 어떤 루머가 널리 퍼지나를 연구했거든요. 예.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그러네요. 같기도 하고 그것도 불확실성이 막 있어요. 이러한 소문은 널리 퍼지는데 에이 그거 가짜 소문이야 라고 바로 되는 그거는 소문이나 아주 확실한 거라. 확실하게 그럼 그거 재미가 우리가 재미가 없어요. 그러네. 근데 그럴 것 같기도 하고 아닐 것 같기도 하고 이런 종류의 소문이 퍼지는 이유도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도파민이 또 더 분비가 많이 되는 거죠. 예측을 하면서. 근데 좀 딴 데로 빠졌는데 결국 교수님이 쓰셨던 책에서 짧게 시간을 길게 사는 법 뭔가요? 새로운 경험을 많이 하자. 뇌과학자의 답이잖아요. 짧은 시간을 길게 사는 법이라는 게 사실 물리학의 입장에선 그 방법은 없다가 답이잖아요. 물리학은 크로노스의 시간만을 다룹니다. 그런 면에서는 우리가 바꿀 수 있는 게 없죠. 근데 실제로 재밌는 게 카이로스의 시간이 인간의 뇌와 몸 안에서 크로노스의 시간에도 영향을 끼쳐요. 무슨 얘기냐면 재밌는 경험을 많이 한 사람이 더 건강하고 더 행복하고 더 오래 살 수 있는 확률이 높아져요. 오, 그런 것도 있네요. 왜냐하면 그게 동기부여의 메커니즘이기도 하고 내가 새로운 경험을 해가지고 내가 말하자면 어떤 즐거운 순간들 뿌듯하게 사는 순간들이 있으면 이것들이 다른 세포들과 몸의 대사에 영향을 끼쳐서 실제로 좋은 경험을 많이 해야지만 크로노스의 시간으로 정해져 있는 세포의 삶도 늘릴 수가 있는 거지 내가 그러한 경험들을 놓치고 똑딱똑딱 재미없는 삶을 쭉 산다라고 한다면 시계에 밥 주는 듯한 그런 거. 크로노스의 시간도 다 살지 못할 수도 있다? 너무 같나요? 뭐 재밌는 얘기 같습니다. 네네. 김범준 교수님의 뇌 안에는 이것저것 지식과 정보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의 이것저것 궁금한 것과 교수님이 이것저것 알고 계신 내용을 우리가 같이 한번 잘 나눠봤는데요. 저도 이야기 나누면서 새로운 얘기도 정말 많이 배웠어요. 시간이 두 개의 서로 다른 층위가 있다는 얘기, 어떤 도파민이 예측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라는 것도 꽤 새롭게 배워서 오늘 저도 정말 많이 배운 아주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